안녕하세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한국 여성 동문회 리더십 인터뷰 시리즈 두 번째 손님은 김윤지 B2B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몇 학번이십니까? 저는 NTT이고 2006년도에 입학해서 2008년도에 졸업했어요. 16학번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클래스 오브 2008 지금 B2B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이 위기 상황부터 자립까지 아기를 키울 수 있게 자원을 연결하고 돕는 그런 비영리 스타트업인 사단법인 B2B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히 이제 그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부모가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품이라는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1대1 지원부터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거 외에도 꼭 필요한데 비어있는 자원은 파악해서 자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도 같이 하고 있고. 정말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데 누구나 그런 꿈이나 희망은 갖고 있지만 이걸 실천으로 옮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 B2B 사단법인 일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케네디 스쿨 입학하기 전에는 미디어 쪽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일을 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홍보실에서도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더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가기도 했고요. 졸업하고 나서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영역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제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은 항상 뭔가 공공 문제에 관련된 것이 저는 항상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뭐 소수민족의 문화를 더 널리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영화제라든가 그런 걸 런칭하고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는 또 일일 그 온라인 뉴스페이퍼 플랫폼을 또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펌에서는 대부분 정부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컨설팅해서 솔루션을 제안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을 하면서 점점 뭔가 내가 좀 더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더 쏟고 싶다, 그런 갈증이 좀 많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정말 너무너무 일이 많고 바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일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때 뭐 새벽까지 일하고, 근데 약간 그때 당시에 회사가 삼성동 25층짜리 건물에 있었는데, 약간 제가 그때 들었던 느낌이 뭔가 옥상에서 좁쌀씨 1000개를 그냥 뿌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솔루션들이 실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어떤 임팩트를 내고 있는지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좀 많이 커져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문제에 컨설팅을 하면서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이제 그 토양 같은 게 점점 쌓아져 오고 있다가 2013년도 11월 달에 신문에서 우연히 베이비박스에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근데 베이비박스라는 물건 자체가 있는 줄 몰랐는데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버려진 아기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어떤 교회가 설치한 박스라는 얘기를 듣고 좀 즉각적으로 내면에서 어떤 반응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관악구에 있는 교회에 가서 2년간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고, 네, 자원봉사로 아기를 돌보는 그런 와중에도 뭔가 베이비박스에 부모가 직접 아기를 두는 현장과 맞닥뜨리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상주에 있을 정도로 너무나 핫 토픽이었는데, 그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교회에서는 아기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그 일 자체가 너무나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아기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베이비박스 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궁금증이 이제 좀 커졌고,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와.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와. 그냥 뭔가 그 갈증이 되게 커진 상태에서 음. 어떤 뭔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항상 좀 굉장히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사회의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기여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런 마음에서 뭔가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이 결단을 내리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공공 컨설턴트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을 하던 그런 이력이 있었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결단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 결단을 내릴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 너무 궁금해요. 네. 어, 그때 사실 별로 생각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분이 사실 풀타임 잡을 이제 그만두고 여기에 본격적으로 네. 시작하기로 결정을 한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어떤 모임에서 물어봐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리스크라는 걸 처음 깨달을 정도로 정말 별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저함이나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정과 여정이 얼마나 어려울지 미리 알았다라면 저는 아마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그때는 그냥 너무 이 일을 하고 싶었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어쩌면 내 서비스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돈 주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평생의 인생을 좀 더 최대한 어떤 일을 하든 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럴 때는 정말 이 일을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베이비박스에 5년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아기를 둔 부모들의 상담일지를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상황에 있길래 이런 선택까지 왔는지가 사실 너무 궁금했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유일하게 제가 분석할 수 있었던 데이터 세트가 그 베이비박스 부모들의 상담일지였는데 저희가 문제 해결에 좀 유의미한 3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었는데 첫째가 모두가 이 아기들이 버려진 아기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이비박스를 찾은 부모들의 30%가 아기를 다시 데려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부모들이 처한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처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주거가 불안정해서 떠돌아다닌다든지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비혼 한부모가 되었다든지 뭐 파트너가 도망갔거나 사별했거나 뭐 이런 이유 등등으로 또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건강 이상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 자체가 장애가 있거나 건강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원치 않은 뭐 강간 등의 이유로 임신이 됐거나 양성 부모 혼인 관계 사이에서 나온 그런 아이가 아니라 뭐 미혼 기혼 사이의 그런 비전형적인 가족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그 환경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경우에 베이비박스 행위 되게 잦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베이비박스의 아기를 충동적으로 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임신 인지를 하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아기랑 어떻게 헤쳐나갈지 인터넷 검색을 한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거기에서 착안해서 그러면 베이비박스에 오기 전에 문제의 앞단에서 뭔가 개입을 한다면 베이비박스까지 오는 물살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것이 부모들이 위기 상황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 품이라는 그런 모바일 웹을 처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는 앱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돕고자 하는 부모들이 사회적 낙인이 찍힌 세상 밖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부모들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네. 그 가설이 이제 맞아 떨어졌을 때가 이제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임신 말기 8개월 때까지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뭐 룸메이트나 남자친구나 뭐 부모님 등등 주변에게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걱정이 되는데 병원에 같이 가줄 어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품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저희 팀원이 그 지방에 내려가서 같이 병원을 가줬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8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던 누군가에게 세상과 연결이 되는 그런 창구가 되어줬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전달하는 게 맞았다.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 10일째 월세도 밀리고 전기도 끊길 예정이고 먹을 게 없어서 계속 굶고 있는 가족이랑 이제 연락이 닿아서 그 다음날 받을 수 있게 이제 그 음식이랑 식품 지원을 쏘고 긴급주택부터 연결을 해서 긴급주택에 들어가서 뭔가 안정적으로 좀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출산하고 한 달쯤 됐을 때 제가 집에 한번 그 뵈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자기가 출산일기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이어리 꾸미기로 이제 네. 만들었다고 하면서 가지고 나오셨는데, 뭔가 되게 비싼 재료를 쓴 게 아닌데도 너무 그 색감이나 이런 게 너무 뛰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자립 준비 사업을 그 런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다이어리 꾸미기 작가로 뭔가 활동하는 그런 첫 계기가 돼서 본인이 디자인하고 구상한 그런 제품을 실제 출시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네, 과정을 해보고 저희한테 나중에 고맙다고 다이어리 다꾸로 이제 네. 편지를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 분명히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만났는데 점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걸 봤을 때 굉장히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했던 그 가설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을 하고 맞아 떨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효능감을 느꼈을 때 이 일을 하기를 잘했다 생각하셨다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 분명히 정부의 그런 지원 제도도 있을 텐데 왜 비혼 부모들은 그런 기존에 있는 제도를 이용을 하지 않고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B2B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까요? 정부나 기존의 자원이나 지원 사이사이에 빈틈을 메우는 걸 네.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긴급생계비나 기초생활수급 같은 거를 신청을 하고 그걸 받기까지도 사실은 몇 달씩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한 번에 나오지가 않고, 그러니까 뭐 두세 달을 기다려야 되면은 그 사이에 필요한 뭔가 네. 그 주거 지원이나 생필품, 식품 지원 등을 메우던지, 그래서 기존의 사회 인프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신청을 같이 하면서 그 사이를 메우는 작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총체적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전체 생태계가 같이 살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전화가 와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는 거기가 어디든 그 다음날 바로 출동하거든요. 정말요? 새 보금자리에 들어갔을 때 세간살이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들어갔는데 일단은 햇반이랑 뭐 참치캔은 있는데 그걸 담아 먹을 그릇이 없다든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좀 지원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정말 딱 필요한 순간에 네.
딱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네. 위기 대응반 같은 그런 역할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에 정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동문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케네디 스쿨이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였는데 한국에 와서는 정말 너무 운이 좋게도 법인이 있는 그 성수동 쪽에서 이제 그런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시작되고 있었고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나 지원 같은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소개받고 연결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 헤이그라운드라는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커뮤니티의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새워서 일하는데 그때는 과외도 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 생태계도 같이 많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에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기금들도 생겨나고 있고 좋은 인재들이 더 많이 이 영역으로 두려움 없이 넘어오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무슨 일이든 어려움은 있겠지만 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해볼만하다. 네. 네. 리더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도 결국에는 이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된 인터뷰인데 사단법인을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생각하는 본인만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업과 저희가 런칭하는 솔루션이 문제 해결의 수사망을 좁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정부 지원에 계속 의존하는 네. 그런 위기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그런 프레임워크가 좀 더 잘 보이는, 좀 더 쉽게 보이는 그런 리더라고 그냥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 좀 더 탤런트가 있는 것 같다. 올해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또 우리 B2B 사단법인의 이제 일적으로요. 네. 저는 이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누적 사용자는 6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회원 수는 5천 명 가까이 되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1:1 지원도 수백 가족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네. 그동안에 축적해온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문제 정의를 새롭게 하고 그런데 데이터 분석 결과값이 나오면 사회에 이 문제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네. 뭐 기업도 있고 정부기관도 있고 비영리 조직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제안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임팩트의 J커브를 그려보고 싶다.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나중에 케이스 스터디의 주제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영감을 주셨어요. 네, 오늘 김윤지 대표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